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세인 이병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부끄럽고 후회되는 이야기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한 일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었던 일 말입니다. 지금은 의사 선생님과 영양사 상담을 받아서 제게 맞는 식단으로 당뇨도 잘 관리하고 있고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2년 전만 해도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제 고집 때문에 말이죠. 저는 젊을 때부터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35년 동안 회사 격리부장으로 일하면서도 큰 병 한 번 안 앓고 살았거든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씩 산책하고 술, 담배는 일절 안 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했어요. 우리 집사람 정순이도 항상 그랬어요. 당신 몸은 정말 튼튼하다고 또래 중에서는 가장 건강하다고 말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3년 전에 은퇴하고 나서도 여전히 건강에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2년 반 전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당뇨라는 진단을 받은 거죠. 공복혈당이 140을 넘었고 당화혈색소도 7.2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직 초기니까 식단 조절과 운동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다만 개인의 소화 능력을 고려해서 식단을 짜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제가 만성 위염이 있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이라 현미 같은 거친 곡물보다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드시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의사 말을 제대로 안 들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당뇨라는 단어만 맴돌고 있었거든요. 집에 와서 집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정순이가 얼마나 놀라던지요. 며느리 미영이가 간호사라서 바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상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당뇨 초기라면 식단 관리와 운동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다만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개인에게 맞는 식단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당뇨에 좋은 음식이 뭔지, 어떻게 하면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지 말이죠. 그러다가 현미에 대한 정보를 보게 되었어요. 현미가 혈당 지수가 낮아서 당뇨 환자에게 좋다는 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막아준다고 하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바로 그날부터 현미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 일주일 정도는 정말 좋았어요. 혈당을 재보니까 실제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공복 혈당이 130대로 내려갔고 식후 혈당도 예전보다 안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했어요. 현미가 정답이라고 말이죠. 집사람이 걱정스럽다는 표정으로 물어보더라고요. 현미밥이 소화는 잘 되냐고 의사 선생님이 소화 잘 되는 음식 드시라고 했는데 괜찮냐고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혈당이 떨어지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며느리 미영이도 계속 걱정했어요. 시아버님 위장이 약하신데 현미를 계속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혈당 관리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영양 상태를 봐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현미 먹은 지 한 달쯤 되니까 조금씩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가스가 자꾸 차고 화장실도 예전보다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증상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몸이 새로운 음식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혼자 판단했거든요. 게다가 혈당은 계속 안정적이었으니까 현미밥이 효과가 있다고 확신했어요. 2달이 지나고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혈당 수치는 확실히 좋아졌어요. 공복 혈당이 110대까지 내려갔고 당화혈색소도 6.8로 떨어졌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수치가 좋아졌다고 하시면서도 체중이 많이 빠진 것 같다고 걱정스럽게 보시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2개월 만에 5kg이나 빠져 있었어요. 원래 72kg이었는데 67kg이 되어 있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소화는 잘 되시냐고, 식사량은 충분히 드시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현미밥 덕분에 혈당이 좋아졌다고, 체중 감소도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걱정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체중 감소가 너무 급격하다고 소화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도 제대로 안 들었어요. 혈당 수치가 좋아졌다는 것에만 신경 쓰고 있었거든요. 집에 와서 가족들한테 자랑했어요. 혈당이 정상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현미밥이 정말 효과가 있다고요. 하지만 가족들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특히 며느리 미영이가 심각하게 말하더라고요.
시아버님이 너무 마르셨다고 얼굴색도 안 좋고 기력도 없어 보인다고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했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혈당이 좋아졌는데 왜 자꾸 걱정만 하냐고 젊은 사람들은 모른다고 했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 수도 있는 거라고 혈당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런데 현미밥을 먹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체중이 계속 줄어서 65kg까지 떨어졌고 기력이 현저히 떨어졌어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 올라가기도 힘들었거든요. 소화 문제는 더 심해졌어요. 현미밥을 먹고 나면 속이 너무 더부룩해서 괴로웠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였어요. 그리고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면서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집사람 정순이가 정말 걱정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당신이 너무 말랐다고 얼굴에 핏기도 없고 기운도 없어 보인다고요. 제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혈당만 잘 관리하면 된다고 다른 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질 거라고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었어요. 가족들이 그렇게 걱정하는데도 제 고집만 피웠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큰일이 벌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어지럽고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섰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집사람이 깜짝 놀라서 119에 신고했고 저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어요. 혈액검사, 소변검사, 위내시경까지 다 했는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혈당은 분명히 정상 범위였지만 다른 수치들이 엉망이었거든요. 단백질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낮았고 비타민 B12, 철분, 엽산 같은 필수 영양소들이 모두 부족한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양실조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체중 감소와 기력 저하, 소화장애 모든 게 영양 부족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때서야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현미는 분명히 좋은 음식이지만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이 장기간 섭취하면 오히려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현미에 있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고 식이섬유가 너무 많으면 소화가 어려워져서 전체적인 영양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고 했어요. 특히 제가 만성 위염이 있어서 소화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현미를 계속 먹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건강을 위해서 한 일이 오히려 건강을 망치고 있었다니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당뇨 관리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소화 능력과 전체적인 영양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처음에 그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왜 무시하셨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며느리 미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그렇게 걱정된다고 했는데 왜 안 들으셨냐고. 간호사로서 봤을 때도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있는 게 보였다고요. 저는 정말 죄송했어요. 가족들 걱정을 무시하고 제 고집만 피운 게 말이죠. 입원해서 일주일 동안 치료를 받았어요. 링거를 맞고 영양제를 투여받으면서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양사 선생님과 상담을 받으면서 제게 맞는 식단을 새로 짜게 되었어요. 영양사 선생님 말씀이 당뇨 환자라고 해서 모두 같은 식단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개인의 소화 능력, 나이, 활동량, 다른 질환 여부를 모두 고려해서 맞춤형 식단을 만들어야 한다고요. 제 경우에는 소화 기능이 약하고 나이도 많아서 현미보다는 소화가 잘 되는 백미를 먹되 양을 조절하고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되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퇴원 후에는 영양사 선생님이 짜주신 식단대로 식사를 했어요. 백미밥에 삶은 달걀, 두부, 생선 같은 소화 잘 되는 단백질을 함께 먹고 채소도 익혀서 먹었어요. 과일도 적당량씩 먹고요. 처음에는 혈당이 다시 올라갈까봐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전체적인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 오히려 혈당 관리도 더 쉬워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인슐린도 제대로 작용한다고요. 실제로 새로운 식단으로 바꾼 지 한 달 후에 검사를 받아보니까 혈당도 안정적이고 영양 상태도 많이 좋아졌어요. 체중도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해서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기력도 예전처럼 회복되었어요. 소화도 훨씬 편해졌어요. 현미밥 먹을 때는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했는데 새로운 식단으로 바꾸고 나서는 식사 후에도 편안했어요. 밤에 잠도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개운했고요.
가족들도 정말 다행이라며 좋아했어요. 특히 며느리 미영이가 그러더라고요. 처음부터 걱정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어서 속상했지만 다시 건강해져서 정말 다행이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하자고 했어요. 저도 깊이 반성했어요. 제 고집과 아는 척하는 마음 때문에 가족들한테 걱정을 끼치고 제 건강도 해쳤구나 싶었어요.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들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좋다는 음식이라도 개인에게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 후로는 의사 선생님과 영양사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인터넷보다는 전문가에게 먼저 물어보고 새로운 식단이나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꼭 상담을 받았어요.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다른 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노인대학에서 건강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저처럼 잘못된 건강 정보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한 분은 관절에 좋다는 음식만 드시다가 다른 영양소가 부족해져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시고, 또 다른 분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기름을 아예 안 드시다가 필수 지방산 부족으로 피부 트러블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느낀 게 우리 세대는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정확한 정보를 구별하는 능력은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좋다고 하면 무작정 따라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경험담을 다른 분들께 들려드리기 시작했어요. 현미가 나쁜 음식이라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음식을 고집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요. 건강 정보를 볼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고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신도 비슷하게 현미밥만 고집하고 있었는데 제 얘기를 듣고 의사와 상담받아서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찾았다고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제 실수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는 의사 선생님이 권해주신 식단으로 당뇨를 잘 관리하고 있어요. 혈당도 안정적이고 체중도 정상이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도 좋아요. 3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는데 수치들이 모두 양호하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너무 고집이 세서 가족들 말을 잘 안 들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서로 소통하는 법을 배웠어요. 특히 며느리 미영이가 간호사로서 해주는 조언들을 이제는 귀담아 들어요. 집사람 정순이도 이제는 걱정을 덜어요. 제가 무리하거나 고집 부리지 않고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따른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오히려 이제는 저보다 정순이가 건강관리에 더 신경을 써요. 같이 영양사 선생님께 상담도 받고 운동도 함께해요. 손자 현우도 가끔 물어봐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당뇨 관리하시냐고 자기도 나중에 참고하고 싶다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꼭 말해줘요. 좋다는 음식이라도 자신에게 맞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 조언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요. 요즘 주변에서 건강 정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같은 얘기를 해드려요.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본 정보를 무작정 따라 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나 영양사 같은 전문가와 상담받으라고요. 그리고 좋다는 음식이라도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해서 먹어야 한다고 말씀드려요. 특히 우리 나이 되면 소화 기능이 젊을 때와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해요. 젊을 때는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잘 되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위장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간과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좋다는 음식을 무작정 따라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현미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좋은 음식이고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는 음식이에요. 하지만 소화 기능이 약한 노인이 장기간 섭취하면 영양 흡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제가 몸소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당뇨 환자 모임에 가면 꼭 이런 얘기를 해드려요. 혈당 관리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영양 상태를 봐야 한다고 한 가지 음식에만 의존하지 말고 균형 잡힌 식단을 먹어야 한다고요.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실수를 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현미밥만 고집하다가 소화장애를 겪으신 분도 있고, 혈당에 좋다는 특정 채소만 드시다가 다른 영양소 부족으로 문제가 생긴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께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면 대부분 공감하세요.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인터넷 정보에만 의존했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쳤다고요. 지금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지역 보건소에서 하는 당뇨 교육에 참여하고 있어요.
거기서 만나는 분들과 서로 경험을 나누고 전문가들한테 올바른 정보를 배우고 있어요. 그런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된다고 해주세요. 특히 영양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같은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고 좋은 의도로 시작한 식단 변화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요. 그래서 개인 맞춤형 상담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겸손함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경험이 많다고 해서 건강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학과 영양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개인차도 크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요. 예전에는 제가 너무 자신만만했어요. 35년 동안 건강하게 살아왔으니까 몸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몸의 변화를 느끼는 것과 그 변화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요. 그리고 가족들의 조언을 무시했던 것도 정말 후회돼요. 특히 며느리 미영이는 간호사로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는데 저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제 고집만 부렸어요.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한테 배우는 게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미영이가 건강에 대해 조언해주면 귀담아 들어요.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솔직하게 물어봐요. 나이는 많지만 배울 건 배워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어요. 요즘 젊은 분들도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가끔 보면 저처럼 한 가지 정보에만 매달리는 경우가 있어서 걱정돼요. 특히 인터넷에 떠도는 건강 정보들은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해야 해요. 제가 손자 현우한테도 늘 말해줘요. 건강 정보를 볼 때는 여러 곳에서 확인해보고 특히 의료진이나 영양 전문가가 쓴 글인지 확인하라고요. 그리고 좋다는 음식이라도 본인 몸 상태를 고려해서 적당히 먹어야 한다고 말해줘요. 저는 이제 당뇨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당뇨를 완전히 없애려고 무리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택했죠. 혈당을 완벽하게 정상으로 만들려고 극단적인 식단을 고집하는 대신 안정적인 범위에서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건강을 챙기고 있어요. 지금 제 식단은 정말 다양해요. 백미밥도 먹고 현미밥도 가끔 먹어요. 다만 현미밥을 먹을 때는 조금만 먹고 소화 잘 되는 반찬과 함께 먹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규칙적으로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당뇨에 좋다는 격한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 나이와 체력을 고려해서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권해주셨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30분씩 빠르게 걷기를 하고 일주일에 3번은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해요. 그 결과 혈당도 안정적이고 체중도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기력이 좋아져서 일상생활이 편해졌어요. 예전에 현미밥만 고집했을 때는 항상 피곤하고 소화도 안 됐는데 지금은 식사도 즐겁고 활동하기도 좋아요. 가끔 예전 직장 동료들을 만나면 제 이야기를 해줘요. 건강 관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 특히 좋다는 정보를 무작정 따라하면 안 된다는 것들을 말이죠. 다들 비슷한 나이라서 공감을 많이 해주세요. 한 분은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혈압 때문에 염분을 아예 안 먹고 있었는데 제 얘기를 듣고 의사와 상담받아서 적정량을 찾았다고요.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 말고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현미밥에 집착했던 이유는 단순했어요. 당뇨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 뭔가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완전히 다른 음식을 먹어야 혈당이 떨어질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작은 변화들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었어요. 식사량을 조금 줄이고 단 음식을 피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혈당 관리가 되었거든요. 특히 중요한 건 스트레스 관리예요. 현미밥을 고집할 때는 매 끼니가 스트레스였어요. 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되는데 억지로 먹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식사가 즐거워요. 다양한 음식을 적당량씩 먹으니까 만족스럽고 스트레스도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스트레스도 혈당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억지로 맞지 않는 식단을 고집하느라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즐겁게 식사하면서 관리하는 게 훨씬 좋다고요. 요즘은 정순이와 함께 요리도 배우고 있어요. 당뇨 환자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법들을 배우고 있거든요. 영양사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당뇨 요리 교실에 다니고 있는데 정말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 수 있어서 신기해요. 어제는 두부 스테이크를 만들어 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당뇨 환자는 맛없는 음식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조리법만 조금 바꾸면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과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서로 경험을 나누고 정보도 공유하고 때로는 서로 격려도 해주고요. 혼자서 고민하고 끙끙댔던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저는 당뇨가 있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무리하게 완치하려고 애쓰지 않고 현실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가족들과도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것도 배우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저처럼 실수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해서예요. 특히 우리 나이 되신 분들은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그 걱정 때문에 성급한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좋다는 건강 정보를 보시면 일단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 그리고 본인의 몸 상태, 나이, 다른 질환 여부를 모두 고려해서 결정하세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걱정한다면 그 말씀을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걱정이니까요. 현미가 나쁜 음식이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좋은 음식이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이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음식은 없어요. 개인차가 있고 각자의 몸 상태에 따라 맞는 음식이 다른 거죠. 저는 이제 현미밥도 가끔 먹어요. 다만 예전처럼 매일 먹지는 않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먹어요. 그리고 먹을 때도 적은 양을 먹고 소화 잘 되는 반찬과 함께 먹어요. 그러니까 소화도 잘 되고 영양 문제도 없어요. 균형이 중요해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적당히 다양하게 먹는 거죠. 그게 제가 이번 일을 통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마지막으로 당뇨나 다른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요. 다만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실수할 수도 있고 혈당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 마시고 다시 관리하면 돼요. 저도 처음에는 완벽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이제는 여유롭게 생각해요. 오늘 조금 실수했으면 내일 더 조심하면 되고 이번 주에 운동을 못했으면 다음 주에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실제로 관리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방법이 나에게도 좋은 건 아니니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고집 부리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시고 가족들의 걱정에도 귀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건강관리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